네, 전날에 급락분을 만회하면서 해외 증시가 일제히 장 초반에는 반등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럽장이 장 마감 직전에 거의 다 하락 쪽으로 반전이 됐고요. 현재 뉴욕장도 상승 출발해서 하락 반전한 뒤에 아직까지 다시 상승을 모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뉴스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내림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등 시도가 무색해지면서 모멘텀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전해진 재료들은 악재보다는 호재성 수가 많았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 중에서는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일단 샌디 덕분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왔고요. 금융권에서는 JP모건이 자사주 매입을 재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에서는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가졌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채권 매입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라고 밝혔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다음 주에도 결정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호황제가 혼재가 돼서 나왔습니다. 먼저 호재부터 좀 봐주세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게 샌디 덕분이다. 이게 또 어떤 분석인가요? 네, 노동부가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8,000건 줄어든 35만 5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는 36만 5천 건을 예상했는데 월가 전망보다 1만 건 정도가 줄었고요. 그러나 이는 한 개 주에서 샌디에 따른 전력 손실 여파로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샌디의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최대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왔지만 앞으로의 인재가 문제가 될 텐데요. 한 몇 주 가량은 좀 더 안 좋을 것으로 이제 샌디 때문에요.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샌디로 인한 물질적인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실업자들도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주에 걸쳐서 허리케인에 따른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허리케인으로 늘어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음 주에만 14,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HSBC는 연기됐던 신청이 증가하면서 몇 주간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JP모건 CS의 자사주 매입을 금융당국이 허가를 해줬다. 상당히 좀 업계에서 관심을 끌만한 이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금융권은 금융위기 이후에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 지급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는데요. JP모건 CS에 대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P모건은 지난 5월 달에 파생상품 트레이더인 이른바 런던 고래의 판단착오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손실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보류한 바 있었고요. 자산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은 파산상품 투자 손실 여파로 내년 1분기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1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지난 5월 달에 중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삼성의 갤럭시 S3가 상당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3가 사상 처음으로 아이폰 4S의 판매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3분기 전 세계에서 갤럭시 S3의 판매가 1,800만 대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이폰 4S는 1,620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갤럭시 S3의 판매 대수는 2분기에 540만 대에서 급증했습니다. 점유율도 10.7%로 높아졌습니다. 2분기는 3.5%에 급증 바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22 통화정책 회담 그 결과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22가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금리는 기존의 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드라기 ECB 총재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경제 활동이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동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달에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기준금리를 종전의 1%에 사상 최저인 0.75%로 끌어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의 금리 인하는 7개월 만에 단행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스 쪽은 어떤가요? 일단은 의회에서 긴축안을 통과시키면서 좀 한시름 더 나 했는데 다음 주에 그리스 차기 집행분 결정나지 않을 거다 좀 이런 코멘트가 나와서 다시 그리스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다음 주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오는 12일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그리스의 316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대답하는데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트로이카 실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기다려서 그리스가 2차 구제금을 받는데 조건을 충분히 이행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과 뉴욕장의 전강 후약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과 업종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체크해보고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